네. 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경은이라고 하고요. 현재 SNS에서 하는 활동명은 나를 키우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2020년 전과 2020년에 그 삶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저에 대해서요. 목소리 참 좋으신데요? 그래요? 목소리가. 전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LG전자부터 해서 그 외 회사에서 한 10여 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지금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집에 있게 됐는데 제가 워낙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걸 좋아해서 바로 아이 낳고 방송대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막 공부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과정대로서 열심히 해서 졸업까지 마쳤어요. 근데 뭐 부끄럽게 중문과를 졸업했지만 지금은 다 까먹어서 몰라요. 중문 모르지만 일단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제가 임했다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졸업할 시점에 보니까 그 사이버 교육으로 방송대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사 코스가 있었어요. 3급 과정인데 그래서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한 2년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생각보다 자격증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보통 한 합격률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떤 복지센터에서 하는 그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한국어 가르치기를. 그리고 나서 이걸 하면서 좀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내가 영어가 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때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석도 잘 못하고 뭐 물론 말도 전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하잖아요. 근데 방송대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분이 중국어를 잘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어렸을 적에 취권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100번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100번을 보고 외우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어느 부분의 대사를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이제 나중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공부는 하셨겠죠. 그래서 그게 꽂혀가지고 100번 보면은 되나 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100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뭘 고를지 모르다가 집에 DVD가 있었거든요. 애들 보여주려고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는 DVD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캐릭터의 그 화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말만 한번 따라해볼까 싶은 거예요. 제가 좀 흉내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스크립트를 전부 다 썼어요. 베껴서 쓰고 노트에다 써서 그거를 계속 듣고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토네이션, 연음 그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속도하고 똑같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 100번을 스크립트를 소리를 내서 다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개월, 5, 6개월 정도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바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최소한 1시간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스크립트를 다 했는데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나중에는 그걸 막 빨리 하다 보면 3, 40분 만에 그거를 쫙 다 읽게 돼요. 그래서 그 뭐냐 발을 정자 표시해가지고 100개를 딱 했죠. 그래서 그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가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하나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에도 올렸고 유튜브도 올렸더니 그게 항상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100번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 문장에 익숙해지고 발음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영어 발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영어 발음을 입 밖으로 구사해 본 적도 없고 우리 그 교과서 공부만 해봤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냥 괜찮네 싶었었거든요. 근데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이제 기초 문법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음. 의문문역 어떻게 만들지도 몰랐고. 음.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 발음을 하는 걸 보면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제가 그 말을 구사하는 걸 자신 있게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목소리 톤을 적절하게 높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건 저는 영어를 낼 때 항상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표현이 있으면 항상 소리 내고 녹음하고 소리 내고 녹음하고를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실력은 사실은 진짜 쥐똥만큼밖에 안 늘더라고요. 오랫동안 해도. 근데 제 6, 7년 전의 실력에 비하면 지금은 장족의 발전이긴 한 것 같아요.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서 남들에 비해서 배우는 아웃풋이 좀 느리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어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은 그 자체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 지금 그냥 원서 읽기 매일 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도 이제 또 모임을 만들어서 그 영적 모임도 또 시작을 했고 또 아는 그 저희 같이 이제 문화센터 다니시는 분들이랑 매일 영어 공부방 채팅방에다가 매일 올리는 거죠. 자기 인증 하면서 그 아직도 막 프리토킹 할 정도로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어디 여행 가서는 두렵지 않다. 그냥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길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솔직까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정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문장 한 문장 좀 해주실래요? 한 문장. 아, 저 외우고 그래 외우질 못했어요. Hello, how are you? 짧게 한마디 그냥. 네, 듣고 싶네요. 아 그럴까요? 짧게. Hello, how are you? 오. Let me introduce myself. I'm housekeeper. I have two daughters. I housekeeper, but I always thinking about my future, my vision, and I'm trying to do something every day to my goal. 야, 굉장히 좋으신데요. 야, 어디 뭐 학원 다니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되게. 그러니까 소리를 자꾸 내는 걸 하고 그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해도 의외로 자기를 입 밖으로 내는 건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문장은 잘 못 만들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유튜브를 하는데 나의 소스가 되고 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들한테는 기초문법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냥 그거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말을 막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어는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재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 해금이라는 악기를 교회에서 들었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동네에 국악원이 있어서 배웠죠. 혼자서 매주 배웠는데 얼마 전에 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에 학부모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해금 동아리가. 그래서 그 해금 동아리에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됐죠. 근데 이제 마침 그 전에는 이제 엄마들끼리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했었고 서류 작업도 해봤었고 그런 것들 해온 게 있기 때문에 틀을 잡아놨어요. 10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모임을 운영하는 데 있으면 제가 항상 기획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쭉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독서 모임이 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악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동아리의 성장과 비전, 그러니까 3년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팀을 소개를 할 때도 이왕이면 이렇게 보고서도 잘 만들어서 하면 격이 올라가는 거여서 그런 것도 좀 세팅해놨고 그리고 그 정부 지원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매년 그거 예산으로 또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올해도 받았는데 이제 올해는 좀 레슨비로 해가지고 그 강사비로 해서 드려서 저희가 레슨 받고 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연하는데 또 카달로 만들고 뭐 하고
그런 거에 이제 비용을 썼다면 올해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연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쓰는 측면이나 비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는지 사실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근데 사실 그 기존에 이렇게 업무를 안 해보신 분은 비용을 정리하는 방법이나 그렇죠. 영수증 처리나 그런 그 방법론이나 돼서 굉장히 난감해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이게 좀 포인트가 벗어나는 얘기인데 이게 괜찮아.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잘한 거는 10명한테 모두의 직무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평범한 것 같은 사람이지만 다 능력이 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는 거예요. 그럼 너는 공연 의상을 항상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맛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식 자리는 항상 너가 정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그 이런 걸 꼼꼼하기 때문에 네가 총무를 맡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캐치해서 메모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임에 대한 공지와 서기를 해서 발빠르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세팅을 하니까 그 전에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버려서 그냥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데요. 지금은 딱 10명이 각자의 역할론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평등한 관계에서 하고 제가 그냥 방향성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10명인데 10명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뭔가 하나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비용을 받아와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능력을 볼 줄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그 또 여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렇게 말이 좀 이게 있어요. 이런 게 남자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요만한 걸로 다 마음이 좀 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안 나게 하는 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뒷담하지 않게 오픈해서 뭔가를 조율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노하우 같은 거는 나름 괜히 어떤 때는 혼자 상상을 해요. 이런 노하우는 좀 전달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소모임에서의 리더가 할 역할. 리더십.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회사 말고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소모임은 독서 모임도 소모임인데 거기서 리더가 할 역할. 그거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30분은 떠들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로.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이제 작년까지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연주를 한 1년에 한 10여 차례 해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 저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악기가 전통 악기도 있는데 그 뭐죠 서양 악기를 같이 하거든요. 그 피아노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클라리넷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 거의 보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가 유튜브가 조금 성장해놓으면 유튜브에다가 우리 연주회를 한번 해볼까. 그건 아직은 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랬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인생이 바뀐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작년에 독서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그 책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내가 좀 너무 무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에서 안내해주는 책을 이제 먼저 읽었죠. 그랬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거기에서 소개해주시는 책이 3-4권이 다 그냥 저한테 맞고 읽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 책이 이렇게 연결 되잖아요. 보고 싶은 책들이. 그래서 자기계발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자기계발서도 보고 또 그 김미경 유튜브 대학도 들어가서 거기 소개시켜주는 책들을 보면서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SNS 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유튜브 시작하고 그럼 사실 이제 블로그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는 아직은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근데 블로그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세상의 그 차이, 이 3가지의 특징이 뭐고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시각화에 그 순환적인 시각화에 많이 눈을 뜨고 블로그는 이런 성격이구나. 그러니까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직접 찾아오는 게 블로그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썸네일 때문에 짠 해가지고 썸네일에서 막 누군가 썸네일을 막 떠들고 있으면 그 썸네일을 보고 찾아와서 보는 건데 인스타그램은 예쁜 사진 그리고 꾸준히 어떤 그 패턴화된 사진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진 찍기 좋아하고 이렇게 매일 어떤 거를 일정 정도로 할 수 있는 패턴이 있으면 또 인스타그램 좋겠구나라는 그 세 가지 특징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지난주인가 백만장자의 메신저를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 나도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게 돼서 나 연구소까지 찾아보게 된 거예요. 나의 요만한 경험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깨달았고 그리고 블로그 강사하셨던 분이 뭐 몇 기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5만 원을 내거든요. 몇십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분 돈 버는 게 보면 배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아 근데 그것뿐 아니라 다른 분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전에는 생각이 뭐 그런 걸로 돈을 받아 그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돈 받고 안 배우면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렇게 내가 남 앞에서 말하는 걸 할 때 아 이걸 내가 좋아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동아리 활동할 때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네요. 되게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즐거워 그때 보이죠.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다 떠는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정돈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설득하는 그런 거에는 아 내가 소질이 있구나라고 안 거예요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깨달아가지고 아 그럼 어쩌면 이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라고 올해 알게 됐어요. 그게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 나 같으면 저런 어투로 하고 싶다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또 말하니까 길어졌죠. 제가 듣고 나보니까는 일단 콘텐츠를 아까 그 독학으로 하는 영어 이런 느낌도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뭐 소모임 리더 운영하는 법 이런 느낌으로 두 개를 일단은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어 이렇게 학원 다니는 못하는 사람 많은데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독학이잖아요. 그렇게 영어를 쉽게 배웠으니까는 그런 것도 알려주면 되고 이제 그런 거는 정말 학생을든 부모님들이나 영어 학생 많잖아요.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하면 좋고 그러니까 그 소모임 리더들은 좀 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카톡방 이런 것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정말 그런 모임에서 뭐 리더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두 가지 콘텐츠를 해갖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발표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시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영어랑 그 아까 리더십 그런 걸로 해서 블로그도 하시고 한 3개 정도 네,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연습도 하고 모임도 해보시고 강의도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한 3가지로 크게 블로그, 영어, 네. 리더십 요거 3가지로 해서 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요? 예, 그거 음,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장점을 캐치해서 업무를 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예.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사람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있으시니까 정말 그게 어떤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정도 일단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